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상승을 우리 증시가 오늘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현재 코스피가 1% 정도, 코스닥은 0.5% 정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 심리가 퍼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게임주를 비롯해서 오늘은 또 엔터주들까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엔터주와 초록빛 미디어, 크래프톤 이렇게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월 4일에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2022년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오시는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저희 무료 체험권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검색하셔서 입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7%가량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오면서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나가줬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 출발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또 여기에 달러화 강세로 인한 부담감이 겹치면서 하락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9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들이 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더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0.49%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미디어와 게임, 콘텐츠 업종들이 강세 보이면서 그래도 낙폭 크게 키워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3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5,53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매도로 전환을 나섰습니다. 19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5,68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지곤 있는데요. 매도폭을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51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오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정식 서비스 재개일이 12월 1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싸이월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싸이월드 메타버스 버전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오피스, 음성대화, 화상회의, 문서 전송 같은 일종의 미팅 공간을 제공해서 이용자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NFT 관련 서비스도 지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날 현재 13%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17% 오른 2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초록펜 컴퍼니 현재 3.4% 오른 1,6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전일까지 한 달 동안 항공주들의 주가가 평균 15%가량 빠졌다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항공 수요의 확대가 기대는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압도적인데요. 업황 개선에 있어서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LCC는 물론 FSC 항공주들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가와 환율도 부담감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1.81% 밀려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항공 현재 4.47% 밀려난 3,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주가 조정은 끝이 났다.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리포트는 나와주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서울경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NFT로 엮이면서 이틀째 신고가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윈은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이고요. LIG 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미사일 천공 구매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트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장 첫날입니다. 인공지능 검사 설비를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장 초반에 공모가 대비 81%가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6.7% 밀려난 4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건설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전기술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7.25% 오른 1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이트원이 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예술작품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선보였었죠. K 콘텐츠 분야의 NFT 시장 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트원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CJ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했던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되고 있습니다. 현재 3.9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한동안 또 회복하는가 싶었던 국내 증시. 하지만 여전히 게임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이외에는 조금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수급 주체들 모두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크래프톤, 삼성전자, 삼성 SDI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스튜디오 드래곤, 대주전자재료, 심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 그리고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뉴, 그리고 펄어비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우려감 속 기존 주도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해주다시피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외에는 사실상 개별 종목 장세라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의 추가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이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미증시 상승과 좀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거래 이 미국의 소비 및 생산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과 긴축 우려감이 좀 지속되는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소비 지표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강달러 효과, 그러니까 즉 원달러 환율까지 약세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거기에 화이자가 이 경구용 치료제를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한 점과 이에 대한 복제약을 허용한다라는 소식 등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약세 속에서 최근 주가 추이가 견조한 종목들은 다시금 좀 반등을 나서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거론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관련 테마의 대표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하는, 그러니까 즉 추가 상승이 또다시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 또 그 외 관련주로도 일컬어지는 종목들도 주가 상승세를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후 들어서 일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 시장에서는 이 NFT와 메타버스 테마에 좀 열광하는 모습인데 또 이를 잘 반영하는 업종이 게임 업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테마 성격이 이제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게임 업종이 좀 꼽혀지면서 이 업종 내 종목들의 상승도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 이벤트로 봤을 때 오늘 지스타 2021이 오늘부터 5일 동안 이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기존 빅3 업체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가 불참한 반면 이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이번 백스코에서도 여러 기업들의 이 가상엔터 관련 이슈몰이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관련 업종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게임사들 대부분이 가상엔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M게임, 넥슨GT, 넵튠 등 전반적인 관련주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의 좀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는 요인으로 장중 조정이라든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주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ETF의 매수세 역시도 상승 요인의 주 요인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스레 이쪽 테마에 좀 비중을 100% 쏟을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일부 동참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ETF는 이 관련 편입 종목을 계속 좀 살 수밖에 없는 점. 그러니까 즉 이는 ETF로도 자금이 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종의 기계적인 매수가 이들 관련주들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관점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 가는 종목만 간다. 상승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도 지금 다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두려울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게임즈나 메타버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정말 시장의 핫 이슈 메타버스라는 말이 스치기만 해도 급등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주가까지도 상승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메타버스 하면 여러 가지 업종이 걸려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이제 로블록스 같은 일반 화면에서 보는 이제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그 외에 전용 기기를 몸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메타버스 전용 기기에 대한 관심사가 최근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VR 헤드셋을 지금 판매 중인데요. 올 한 해에만 지금 판매 대수가 글로벌로 해서 한 1,000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들도 과거에 이제 VR 기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가 수요 부진을 철수를 했었는데요. 다시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VR이나 A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초소형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술이 있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량화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기들이 무거우면 저희가 몸에 착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경량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으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게임주, NFT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접근한다라는 것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NFT 같은 건 기존에 없었던 거죠. 디지털 자산이 확산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T가 단순하게 이러한 위조뿐만 아니라 이걸 거래를 통해서도 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가 이제 P2E라는 이슈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데이 미르포의 이제 암호화폐인 위믹스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미르포가 글로벌 실적이 대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 업체도 P2E 기능에 대한 게임 출시를 내년도에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 쪽은 계속 시장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이 아주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또 성장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NFT 쪽으로 관심 있으신 게 이제 게임주 말고 이제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도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최근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빠르게 진출을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제 4개 엔터사일 경우 엔터사는 전부 다 NFT 진출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JYP 엔터가 그나마 조금 탑픽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조금 이르게 지난 8월에 두나무와 손잡고 K-POP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사가 합작 법인을 통해서 JYP의 이제 IP나 컨텐츠를 통한 그런 플랫폼 작업을 이제 실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엔터 관련주들은 당연 NFT 말고도 자체적인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최근에 이제 일부 재개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공연까지 재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사상 최고치 실적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엔터주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친환경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탄소 중립, UN 기후 변화 협약이 또 있었죠. 이 탄소 중립에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GS 에너지가 블루 암모니아 확보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 블루 암모니아 어떤 건지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암모니아가 이제 좀 꽤 각광을 받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모니아를 이제 분해를 하면 수소와 질소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운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요. 이런 암모니아는 이제 여러 추출 방법에 따라서 그레이,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린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탄소를 다시 모아서 이런 탄소가 그 공기 중에 배출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블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GS건설이 블루 암모니아를 UAE에서 아랍에미레이트죠. 연간 20만 톤 규모로 국내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제 그 암모니아 연간 20만 톤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기준으로 하면 3만 톤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양이면 현대의 수소차 넥소가 4만 킬로를 달린다라고 하면 한 7만 5천 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내용이고요. 향후에 국내 수소의 수요량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한 1,700만 톤까지 증가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수요량의 한 6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암모니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이 블루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까지도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도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수혜받을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그리고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수소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전이나 운송,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운송은 미리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수소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트럭, 그다음에 UAM, 또 수소 선박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그 각광을 받는 분야는 아마 발전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소 발전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신재생 발전 의무화 제도 내에가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수소 발전 부분만 독립해서 별도의 이제 발전 용량을 이제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도 발전 용량 중에 한 1.8%는 수소 연료 전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수소 발전이 아마 지금보다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소 연료 쪽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새겨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이제 다시 신고가 내려던 것처럼 상승하는 추세이고 국내 증시는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또 오늘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전과의 차이라고 하면 나스닥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스닥이나 코스피 안에서도 IT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생긴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금리에 민감한 그 자산 시장들이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이 앞서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 봤었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어지는 그 금리 상승에 약하던 그 시장들이 테이퍼링 확정된 이후에 상대적 강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은 종가상으로 보면은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해버리면 또 신고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반영이 돼서 그 나스닥 시장과 이런 성장주들이 좀 앞서서 나가기 시작했었던 10월 21일부터 어제까지의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5.85% 많이 올랐습니다. 러셀 2000이 5.2%, S&P 500이 3.4%,
다우가 1.3%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코스피는 0.29% 하락을 했는데 우리 IT 업종이 3.31%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ETF로 따져보면 8.92% 올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메타버스 ETF가 22.25% 올랐는데 이것이 뭐 성장주다 뭐다 이렇게 좀 약간 지금은 구분하기가 좀 힘든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도 22%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 성장주 개념은 넣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좋은 흐름인데 삼성전자 1.27%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그 기간 동안에 13.7% 오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2.7% 올랐죠. 이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 설명되기 힘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간 수익률을 따지면은 이 IT하고 반도체 ETF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ETF에 들어있지 않고 IT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ETF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 IT ETF가 올라간 그 상승률보다 이 삼성전자는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반도체 ETF하고 하이닉스조차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되기 힘든 차별화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체 사이클 논쟁 지속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만 상대적으로 저렇게 약할 이유가 그것으로 설명이 되진 않죠. 굳이 뭐 이유를 막 갖다 붙여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외에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31%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20년 작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예상으로 보면 한 34%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반도체가 작년에 한 52%, 올해는 한 57%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역으로 따져보면은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70%를 차지하면서도 반도체 빼면은 나머지 부문들이 이익을 뭐 한 30-40% 정도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에 2배의 매출을 내면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머지 부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억지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 주가 흐름이 상승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막 시장이 분석을 갖다 붙이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전체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결코 이 주가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는 역으로 따져봤을 때 그만큼 못 오르고 엉클린 시세이고 코스피 지수 상승에 이 두 종목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러한 주가 흐름이 지나치게 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어야지만 시장 역시 답답함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수급적으로 좀 답을 찾아보면 10월 22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외국인이 무려 2억 8천만 주 그리고 국내 금융사에서 1억 7천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는 뭐 개인들이 다 받은 건데 그 상황 하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이 개선되려면 이머징 마켓의 투자 메리트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이쪽은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금리 상승에 적응한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익숙해지는 단계로 진입했는데 우리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 구체적인 것은 뒤에 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애들은 수급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좀 나아져야 국내 시장 좀 상승이 될 것 같고 지금 자산 시장이 금리 상승에 좀 익숙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패드 쪽에서도 계속 이제 테이퍼링 쪽을 확정을 지어놨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씩 간을 보면서 얘기를 막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쪽에서는 금리 쪽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페드 쪽에서 내놓은 페이퍼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 얘기를 내놓은 페이퍼가 있는데 그 중에 마무리되는 결론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국채 매입 향후의 감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국채 매입을 이번 달에 월간 800억 불에서 700억 불로 줄이고 MBS를 400에서 350억 불 줄이고 그다음에 12월에는 그 줄어든 것에서 또 600억 불, 각 100억 불씩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MBS는 50억도 줄어서 300억 불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뒤에서는 좀 더 줄이면은 내년 2월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매입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이 중요합니다. 저 일정이야 뭐 FOMC 회의 때 얘기한 거니까요. 근데 그 종료 이후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 패드 워처들, 그러니까 패드를 분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요. 이 사람들은 FOMC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듯이 이는 개별적인 정책 결정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개별적이고 테이퍼링의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직역하면 좀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좀 단순화시키면 테이퍼링의 종료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되는 고리가 없다. 이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 코멘트를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주면서도 우리는 그걸 연결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계속 이제 예전에는 금리 인상 말만 나와도 막 시장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하고의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가 상승이 된 그 10년물 국채 금리 그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10년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 흐름 가져와 봤습니다. 패닉의 급등락을 제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붉은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지난 4월에 채권 가격 하단이고 제가 푸른색으로 저렇게 표시한 것이 그것에 근접하면서 위협을 하던 9, 10월 달에는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는데 한번 깨고 나니까 시장에 반영된 이후에는 그 달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빨간 점선에서. 그리고 저 빨간 점선 하단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또 시장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조용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만한 재료도 사실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좋게 나오면서.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채권 쪽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또 오늘 밤부터 지금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미국 국채가요. 20년 만기 한 230억 불 오늘 밤에 발행이 되고 내일 10년 만기 팁스가 140억 불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하락을 해도 시장은 더 이상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막 1.6% 넘어서 뭐 1.7에 가네, 2% 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 같으면 시장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금리 1.5에서 1.6% 밴드를 벗어나면 큰 충격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그 레벨 금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응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언제 디커플링을 해소할 것이냐 이 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패닉은 좀 벗어났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언제쯤 좀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 보시면은 제가 까맣게 그려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위에 푸른색 선과 빨간색 선이 줄어드는 그 채권 지수가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작년 11월, 12월 제가 박스 그려놓은 게 올해 3, 4월, 9, 10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매수가 났지만 그게 아주 짧게 단기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1, 2주 사이에 한 2, 3조 원이 들어오는 그런 짧은 매수거든요.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되려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쪽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채권 지수 스프레드가 줄어들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채권 지수 스프레드도 좀 보면서 외국인 매수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기다림은 약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너무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관 투자자는 지수가 올라갈 때 힘있게 같이 올려주던가 아니면 아예 우리 한번 마음은 아프지만 네. 우리 한번 더 큰 상승을 위해서 한번 후퇴했다가 좀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시키면서 한번 크게 좀 조정을 주고 그리고 V자 회복으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 주는 좀 모습이 나타나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지금 지구 반대편에 미국 반도체 지수 지금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수 상승을 견인할 우리 코스피 지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엉덩이가 좀 무거운 모습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잠깐 코스피 지수 0.25% 정도 상승 출발했지만 네. 지금은 마이너스 1% 가까운 좀 낙폭을 보이면서 우리 이번 주 초반까지 좀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주춤한 모습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장 정리해 주셨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현황, 오늘의 도전 종목 힌트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자, 지난주 상승률 현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LX 네트워스부터 보겠습니다. 2.58%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 대원산업이 1.84%, TBC가 0.39%, KCTC가 0.63%입니다. 지금 0.00%로 제기가 돼 있죠. 0.63%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세부 MEC 6.51%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이 더 좋네요. AT세미콘이 2.31%, 우리조명이 2.74%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붐 종목, 그럼 힌트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약 1,400억대 자동차 부품업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음압병실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봐서는 힌트로만 유추하기는 힘든데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종목의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AS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종목들이 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가주는 느낌이거든요. AT세미콘, 우리조명 한번 AS 해볼까요? 네, 아직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 상한가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종목들 중에서 AT세미콘과 제가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AT세미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본 종목이 유상증자 물량이 출현이 되면서 우리 유상증자 물량이 얼마에 출현이 됐다? 1,875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300억이라는 자금이 조달됐습니다. 본 회사의 재무제표 좋지 않지만 300억이라는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유동성적인 부분들에서는 좀 리스크가 저는 불식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그래서 3,700원까지 폭등한 그 상승분을 자,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종가 베팅해서 우리 2% 정도의 단기 시세를 노려봤는데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도 대바닥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도입부에서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제가 우리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을 우리 게임주로서 우리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께 우리 9월 말 우리 스윙 중장기로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드래곤 플라이 종목과 아까 살펴봤던 우리 AT 세미콘의 차트를 좀 비교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플라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유상증자 상장되는 단가 우리 공시 내용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 자, 우리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드래곤 플라이 검색하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자, 유상증자 발행 결과 공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300억 정도 이제 추가 상장을 한다. 자, 얼마에 상장되느냐? 이게 지금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9월 29일에 상장이 되는데 자, 그 물량이 자, 조금만 올려서 볼게요. 자, 그 물량이 1,970원에 300억에 대한 물량 1,200만 주가 상장이 된다는 이슈입니다. 자, 9월 29일에 주식이 2,000원 미만에 1,900원대 물량이 상장된다는 이슈 때문에 자, 9월 29일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3,500원에서 1,975원짜리 물량 300억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된다는 오보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40% 폭락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자, 이것은 무엇이냐? 왜 조정받은 것이냐? 드래곤 플라이의 게임 사업을 접는 것인가? 아니다. 이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저는 이 공시를 확인하고 저는 9월 말 이 2,000원 부근 바닥일 때 여기서 물량을 확보하셔라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자, 대바닥에서 공략한 종목들 싸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간 보유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9월 말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바닥 다지고 전저가 이탈하지 않고 저점 다지고 강세 전환 되는 순간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 구간을 뚫어낸 이 스타트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부터는 주가가 보다 빠르게 올라가고요. 자, 오늘은 드래곤 플라이가 자, 본인들이 만들어낸 게임들의 NFT,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아이템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를 포부를 밝히면서 오늘 급작스럽게 우리 오전장 노랑통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VI 2번 발동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드래곤 플라이 똑같은 유상증자 자금 조달했고요. 똑같이 바닥 찍었는데 바닥 찍고 그 공포감이 묻어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 특정 이슈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상한가라는 큰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AT 세미콘도 다시 돌아와서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T 세미콘도 자, 300억이라는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었다. 자, 유상증자 상장된 이후에 일단은 단기 저점 1,400원 빼빼로 데이 때 만들었는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만들었는데 이 1,4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밑으로 지금 구간 50원 밑으로 손절 잡는 거 대비해서 위로는 우리 반도체 장비 테스트 업체로서 앞으로 좀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어제 종목 우리 조명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행복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일차원폭과 노란톡에서 확인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T 세미콘 리뷰 들어가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 좀 들어볼까요, 지금? 네, 일단 본 종목이 시총은 이제 1,400억 정도가 되는 원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미래차 관련주로도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매출의 74% 정도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요. 매출의 26%는 클린룸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 클린룸이라는 거는 백신을 만들 때 혹은 우리 반도체를 만들 때 혹은 음압병실을 만들 때 이런 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음압병실 관련주라는 제가 타이틀을 가져왔는데요. 자, 전일자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어찌됐건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치명률,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확진자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압병실이 좀 필요해지는 상황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 실적에 기반한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바닥에서 굉장히 큰 매기가 저는 유입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NFT 관련주를 들고 올까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들고 올까 하다가 실적 기반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압병실 관련주를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힌트 들어봤고요. 바로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요. 네, NVH 코리아 067570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 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한데 가격 전략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권고를 해드리고 싶었던 가격은 4,250원 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 시간상 주가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가 밑으로 공략 유효하다. 그리고 가능한 4,250원 부근 혹은 그 밑으로 조정 시 공략 유효하다. 언제까지? 종가까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자, 본 종목 비중 5% 종가 베팅 해야 되는 제 근거 매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본 종목이 과거 우리 음압병실 관련주로 해서 과거 대시세 분출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이 3,570원 라인이었습니다.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 제가 말씀드리는 100만 불짜리 매수점을 다지고 다시 본 종목이 우리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폭발했었는데요.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8,000원까지 폭발했던 본 종목이 다시금 지금 주가 자,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대까지 다시금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자, 과거에도 지지받고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우리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 한 번, 두 번 왔었고 또다시 이 3,57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 조정 구간에서 보기 어려운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강하게 우리 거래대금 매수세 매기가 유입되면서 직전에 우리 박스 상단을 자, 오늘 장중 종가상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바닥에서 터졌다. 뭐가? 거래량이. 네. 이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재무추이 우리 조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기업이 우리 2013년도 매출액 연간 4,8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2020년도 작년에는요. 매출액이 9,600억 정도로 늘어났고 영업이익 우리 상장 이래 계속해서 영업이익 수백억 적게는 수십억씩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이제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정정하겠습니다. 매출액 7,400억 정도, 영업이익 22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해도 실적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사업은 미래차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클린룸 관련된 이슈는 우리 음압병실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라는 위기가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내일 이제 대학 수능이 예정되어 그렇죠. 있죠. 우리 수능이 끝나면 우리 작년에도 조금 공교롭게도 독감 유행 시기와 수능과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겹쳤어요. 우리 연말에 굉장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 소설입니다만 일단은 우리 확산세가 줄어들어야겠습니다만 네. 우리 수능이 끝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억압되었던 자유들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그동안 이제 공부만 이제 열심히 했었던 부분들을 좀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규 확진자가 좀 늘어날 여지가 좀 개인적으로 뇌피셜입니다.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는 곧 우리 관련 테마주의 시세 분출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네. 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자, NVH 코리아 종목이 자, 만약에 주가가 우리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이었다면 저는 권고드리지 않았겠습니다만 자, 과거의 음압병실 관련주로 얼마까지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폭등한 과거력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바닥에서 다시금 신규 확진자 3,000명 돌파하면서 음압병실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지금 매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첫 번째 우리 드래곤플라이 종목처럼 대바닥에 공략해서 기간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막 대시세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에 우리가 초입에 공략을 해서 우리 단기 시세를 누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본 종목에 대한 매수 이야기 근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 NVH 코리아였고요. 저희는 매수가를 4,265원으로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50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조명 이런 종목들도 리뷰를 못 들어봤어요. 노란톡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민경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일장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크릿코드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12월 4일에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방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